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세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원래 과거 상황을 돌이켜보더라도 한번 움직였다 하면 좀 무섭다 싶게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호재들이 겹쳐서 그런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추가로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뒷심을 며칠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일주일 사이 70% 수준의 폭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이렇게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불어넣은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되면 그 많던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정답지 가운데 하나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뿌리가 같다라는 점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거대 세력의 관심 범위 안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상황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한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 이후 처음으로 매수한 코인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비트메인의 계열사이자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마이닝 풀 엔트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지원을 위해서 무려 $10,000,000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우지한이 만든 세계 최대 채굴기 생산업체 비트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콕 집은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 시장의 기대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크립토 산업의 비전을 바라볼 때 이 산업의 설계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참고하지 않기는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발간한 이더리움 클래식 리포트 내용이 두고두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발간된 건데, 그때 그레이스케일은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 IoT를 블록체인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프로젝트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목했습니다. 이더클의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해결 능력이 IoT 시대 구현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언젠가 100만원도 가고 1000만원도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시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 아주 멀지 않은 시대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무척 높다라는 점, 이 정도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세 폭등을 통해서 잔뜩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15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40 중반까지 치고 올라선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130를 돌파해냈던 과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시 같은 폭등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이 커지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더리움의 폭등은 전반적인 온체인 네트워크 상황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시레이트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더클의 현재 해시레이트는 24를 넘어선 상태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14% 이상 상승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신규 주소수 역시 7월 29일 기준으로 이틀 동안 9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투자자 유입 역시 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폭등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반사이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은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고, 지금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하드포크된 만큼 엄밀히 따지자면 이더클이 이더리움의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채굴기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지분증명 전환 이슈가 이더클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게 되면 그 많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을 빨게 되는데, 이더리움을 대체할 채굴 대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G캐시를 비롯한 여러 채굴 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채굴자들이 이더클 채굴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지안의 비트메인이 지분 증명 이후에 이더클 네트워크로 이전할 것을 밝힌 상태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관심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더리움의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은 크게 세 갈래 정도로 나뉘어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비트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 채굴업계 유력 인사로 꼽히는 챈들러 궈의 경우에는 아예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를 해서 채굴을 이어가자, 이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서 채굴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채굴 기업 비신의 경우에는 카데나와 너보스 등 기타 토큰 채굴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50억 달러 규모의 채굴 장비들이 핵심 대안 가운데 이더클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이더리움 머지에 따른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대안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콕 집어서 언급한 상황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작업 증명을 원한다라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이더클은 훌륭한 체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우블록체인의 운영자 콜린 우의 경우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몇 가지 우려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먼저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 이후에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원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비탈릭 부테린 같은 생태계 리더가 없고 생태계 프로젝트도 거의 없다.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를 구축할 능력이 없고 이더리움을 작업 증명 방식으로 포크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들을 거론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강세가 현실적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진화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한 번 더 동력을 불어넣은 것은 중국의 비트메인입니다. 더 정확히는 비트메인의 계열사이자 전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마이닝 풀 엔트풀이 이더리움 클래식 지원을 위해서 $10,000,000를 투자하기로 하며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콜린 우가 지적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생태계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 엔트풀의 투자금은 이더클 네트워크 메인넷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되고,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성능을 제고시키겠다라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업계의 거대 세력이 직접 돈을 쏟아부어서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능력 향상, 생태계 확장을 이뤄내고, 동시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채굴을 직접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상황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비트메인이라는 기업, 우지한이라는 인물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달 초에 비트메인이 최신식의 이더리움 채굴기 이 엔트마이너 E9을 출시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는데 왜 이 시점에 비트메인은 최신식 이더리움 채굴기를 출시를 한 걸까? 대체 여기에 깔려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더리움 지분 증명이 늦어진다라는 의미인지, 또 이더 채굴기를 활용하는 다른 대안을 이미 찾았다라는 건지, 이런 걸 놓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리를 하자면 비트메인은 이미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의 전환과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 개발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구축한 상태에서 최신식의 이더리움 채굴기를 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기업답게 이미 다 판을 짜놓고 절대 손해볼 일 없게 계획을 해놓고 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조건 없는 발전과 성장을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대 세력을 등에 업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만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관련된 세력이나 거대 자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연 디지털 커런시 그룹입니다.
베리 실버트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아닌 첫 번째 다른 가상화폐를 샀다. 0.5달러에서 리스크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냉정하게 탑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이 7달러일 때부터 매수를 한 인물인데 이더클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500원, 600원 이 정도에 사들인 겁니다. 베리 실버트의 이런 관심은 자신이 세운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018년 발행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클래식 리포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2018년부터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물 인터넷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실현 과정이 와 있고 이제는 확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거나 날씨에 따라서 그날 입을 옷을 추천해주는 것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물을 연결시켜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연결시켜서 일상도 도시도 회사도 모두 스마트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무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이 IoT를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레이스케일이 지목한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겁니다. 해당 리포트에서 그레이스케일은 2025년 예상되는 IoT의 경제적인 효과가 무려 3조 9천억 달러에서 11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IoT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오가야 하고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트워크지만 정보가 서로 오갈 수 있는 이런 상호 운용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이슈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레이스케일은 대놓고 기대감을 밝혔던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글로벌 IoT의 기회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믿는다. 즉 우수한 기능을 갖춘 확장 가능한 기술 플랫폼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물 인터넷을 위한 가스가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용도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디지털 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가치 저장의 용도라기보다 유틸리티적인 사용성 측면에서 훨씬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평도 많은데 어쨌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디지털 실버로 평가받기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결국에는 3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말들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액수 자체는 워낙 아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1, 2년 안에 갑자기 이더리움 클래식이 물론 100만원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라봤을 때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에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개미의 예측을 언제나 뛰어넘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세력 자본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거리들 많이 안겨주는 부분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놓고 덜컥 일주일 사이에 70% 폭등한 종목을 이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무지성 매수하는 건 꽤나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폭등에는 대체로 폭락이 수반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최근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움직임은 지난 2021년 5월에 발생했던 불트랩과 이 불트랩했던과 유사하다라면서 만약 불트랩이 확정된다라면 13달러 수준으로까지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진 알 수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매수를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추천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규 진입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비전, 차트의 흐름, 부정적인 전망 모두 숙지하시고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